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학 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를 설명해 드릴 신현우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 1번부터 18번까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우리가 집합이라는 것을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집합의 뜻이 뭐였죠? 그렇죠.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러한 모임들을 집합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1번부터 보시면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자, 10보다 작은 자연수라는 것이 정해져 있죠. 그죠?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집합이 맞습니다. 집합이 맞고요. 두 번째, 사계절의 모임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명확하죠? 명확하게 분명하기 때문에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발 3000m 이상인 산의 모임은요. 얘 역시 해발 3000m라는 이 범위가 있기 때문에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4번, 맛있는 음식의 모임. 얘가 집합이 아니죠. 그렇죠. 왜냐? 우리가 맛있다라는 것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이 명확하고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의 모임은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저 보면 5번, 몸무게가 50kg 미만인 사람의 모임 역시 이 50kg 기준이 있죠? 그럼 얘도 집합이 맞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뭐 이렇게 똑같이는 안 나와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집합이 아닌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2번 문제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제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이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한 것인데 우리가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게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인지 고르시오라는 것은 이제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나올 텐데 그 한 가지 내용을 먼저 여러분 찾으시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뭐 원소나열법 같은 경우는 우리 거기에 뭐라 적혀 있죠? 원소나열법.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기호 중괄호 안에 나열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그러니까 원소나열법은 그냥 원소를 나열하여 나타내는 방법 이라 적혀 있으면 원소나열법인 거고, 두 번째 조건지시법은 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당연히 조건지시법인 거고,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집합을 이런 거 보셨죠? 그림으로 집합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주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이다. 그래서 얘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설명이 무엇인지를 읽고 이 셋 중에 하나를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보기는 5개 나오겠죠? 그러니까 5개지만 이미 정답이 3개 중에 하나라고 이미 알려드린 겁니다. 내용 잘 읽고 그 내용에 해당하는 정답을 보기 중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소를 나열했다 하면 원소 나열법, 조건을 제시했다 조건 제시법, 뭐 그림으로 나타냈다 벤 다이어그램,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2번도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집합 A는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이다.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라. 지금 A가 원소나열법으로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이 1, 2, 3, 4, 5가 도대체 어떠한 공통된 성질로 이렇게 얘들이 모여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봤더니 1, 2, 3, 4, 5는 모두 자연수이고, 그리고 봤더니 5 이하인 수들이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을 적을 때 조건제시법으로 적으라 했으니까 정답은 A는 X바 X는 지금 뭐 이하인? 그죠? 5 이하인 지금 얘네들이 어떤 수이다? 자연수이다.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는 거고, 이 객관식 3번은 결국에 이 주어진 집합과 어떻게 보면 같은 집합을 찾는 거, 같은 집합. 왜냐 보기에서 보시면
x바 x 만약에 5 이하인 자연수를 갖는 것이 있었으면 이 집합은 결국 우리가 구하게 되면 얘 역시 5 이하인 자연수는 1, 2, 3, 4, 5 결국 주어진 집합과 동일한 집합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주어진 것은 원소 나열법으로 주어졌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답은 어떤 방법? 이제 조건지시법으로 찾는 것뿐 결국 두 집합의 똑같은 집합을 찾아주시면 되겠다라는 문제로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 보기를 보시다 보면 보기 속에 정답이 다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적혀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번 문제를 볼 텐데 다음 집합 A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우리가 구해야 될 이게 이거예요. NA예요. NA. 그러면 우리가 이 NA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NA가 뭐냐? 이 NA는 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 이 NA는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건데 결국 이 A라는 집합을 여기 보시면 x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정수라는 집합을 구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A를 구해보게 되니까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정수 자 마이너스 2보다 큰 거 뭐 있어요? 보시면 아하 마이너스 1부터 0 1 2 3 4 5보다 작으니까 4까지겠죠. 구하니까 A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인 정수를 구한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는지 몇 개인지 세시면 돼요.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더라. 따라서 정답.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NA의 값은 몇 개더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더라. 6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 NA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집합 앞에 N이 붙으면 그것은 항상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나왔으면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아까처럼 쭉 종소리가 나는 잠시만 기다릴게요. n이 들어가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집합 A를 쭉 구하다 보면 그 원소의 개수가 나올 거예요. 그 개수를 세가지고 구하시면 NA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 어떤 집합이 하나 주어졌을 때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 이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 2의 n제곱이에요. 2의 n제곱. 2의 n제곱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마찬가지예요. n 있죠, n. 이 n이 뜻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 n이 원소의 개수를 뜻해요. 원소의 개수. 그래가지고 지금 집합에 원소가 몇 개 있는지 일단 세보시는 거예요.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면 이 5개가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몇 제곱? 그렇죠. 2의 5제곱으로서 정답을 구하시게 되면 정답은 2의 5제곱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5의 5제곱. 근데 문제 속에서는 5의 5제곱이라 안 나와 있고 이거를 풀어야겠죠. 또 5의 5제곱을 2, 5, 10이나 5, 5, 25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2의 5제곱이라는 것은 2를 몇 번 곱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5번을 곱한 겁니다. 따라서 2는 4, 4, 2, 8, 8, 2, 16, 16 곱하기 2는 정답이 그래서 몇 개다? 32
2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의 핵심은 이 n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식이 또 이 2가 어디서 나왔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 2는 말 그대로 공식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의 n제곱, 이 n이 뜻하는 것이 원소의 개수. 그래서 만약에 원소가 지금 5개가 나와서 2의 5제곱이 됐지만 뭐 원소가 뭐 6개가 나왔어요. 그럼 2의 6제곱. 원소가 7개가 나왔어요. 그럼 2의 7제곱. 뭐 이런 식으로 원소의 개수를 써서 n에다가 넣어주시면 그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되셨죠?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6번 문제는 이렇게 두 집합이 나왔을 때 두 집합의 교집합을 구하래요. 교집합. 자, 그러면 먼저 뭐 A야 정확히 뭐 숫자들이 나와 있지만 이제 B는 우리가 조건제시법이니까 이 조건제시법을 풀어줘야겠죠. B를 좀 한번 다시 풀게요. 그럼 결국 B를 구하게 되면 B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정수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 거 뭐 있어? 마이너스 1이 있겠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거니까 0 그죠? 결국 B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냐? 정답은 A 교집합 B를 구하라고 했어요. A 교집합 B. 그러면 A 교집합 B라는 것이 뜻이 무엇이냐 했을 때 A와 B에 공통으로 들어간 거, 그러니까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봤더니 A에 마이너스 1이 있고 B에도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 있더라. 그리고 A에 0도 있고 B에도 0이 있더라. 그러면 A 교집합 B를 구하게 되면 둘 다 공통으로 들어간 게 뭐가 있다? 마이너스 1하고 0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6번 문제는 이 두 집합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걸 찾아주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쉽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할 건 이제 어떤 B 집합을 이렇게 구해놓기만 하시면 B와 A의 공통인 집합들을 공통인 원소들을 찾아주시면 이 A 교집합 B의 원소들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두 집합 A, B가 뭐 NA는 7, NB는 6, 뭐 NA 교집합 2를 만족시킬 때 이거 구하는 거예요. NA 합집합 B. 이게 뭐예요, 이게?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합집합의 개수. 그래서 우리가 합집합의 개수를 식으로 정의해 보면 합집합이라는 것은 결국에 A와 B를 뭐 하는 거예요?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A 집합의 개수와 더하기 B 집합의 개수를 A와 B를 더하면 되겠죠. 합집합은 합치는 거니까 더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했을 때 공통으로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것이 있다면 그만큼은 우리가 뭐 해줘야 되더라? 빼줘야 되더라 라는 거야. 그럼 뭘 빼준 거냐? N, A, 교집합 B만큼을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식인데 이 식이 정해졌으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이 식의 각각의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NA가 몇 개? NA가 지금 7개. 그러면 7 더하기 NB는 몇 개래요? 6개. 7 더하기 6 빼기 NA 교집합은 몇 개래요? NA 교집합 B는 2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할 것은 간단한 계산이에요. 7 더하기 6 빼기 2 이걸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13 빼기 2 하니까 몇이에요? 12.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11이 되겠더라. 그래서 7번 문제는 뭐 식이 이렇다 하는 거지. 결국에 그냥 A와 B, 주어진 A와 B를 더한 다음에 공통인 거 2개를 뭐 해주면 되더라? 빼주시면 되더라.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합집합의 개수가 되겠다. 그래서 얘네들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더하신 다음에 빼주시면 우리의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7번도 생각보다 쉽죠? 네, 이제 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전체 집합이 주어지고 그것의 부분 집합 A가 이렇게 있을 때 뭘 구하래요? A의 여집합을 구하래요. A의 여집합.
그럼 우리가 A의 여집합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뜻. A의 여집합의 뜻. A의 여집합의 뜻이 뭐냐?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전체 집합에서 U가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에서 누굴 빼준 거예요? A를 빼준 거예요.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를 빼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에 뭐가 들어가고 거기서 A를 빼주면 되겠죠? 봤더니 전체 집합이 X바 X는 8의 양의 약수래요. 자, 8의 양의 약수니까 전체 집합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겠구나? 1, 2, 4, 8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집합의 원소가 되겠구나. 그럼 이 1, 2, 4, 8에서 지금 A가 뭐가 있으니까 1하고 2가 있으니까 이 전체 1하고 2를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뭐가 남냐? 4하고 8이 남더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 A의 여집합은 전체 1, 2, 4, 8에서 A인 1, 2를 뭐 해주고 빼주고 나머지 뭐가 되겠다? 그렇죠. 4하고 8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집합에서 A를 빼준 거, 전체 집합은 1, 2, 4, 8에서 A, 1, 2를 뺀 나머지 4하고 8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집합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그 대상이 되는 A를 뭐 해준다? 빼준다. 그래서 1, 2, 4, 8에서 1, 2를 빼주니까 4하고 8이 남더라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A가 1, 3, 5 마찬가지로 B는 X바 X는 1보다 크고 7보다 작은 자연수일 때 A 차집합 B를 구하래요. A 차집합 거기 보시면 이걸 뭐라고 했죠? 이게 뭐야? A 차집합 B를 구하래요. 그러면 A 차집합 B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단 A에서 B를 빼주는 건데, 자, 일단 B를 마저 좀 구할게요. X바 X는 1보다 크고 7보다 작은 자연수라 했죠? 그럼 1보다 큰 거 뭐 있어요? 2 있죠? 2, 3, 4, 5, 6. 왜냐? 7보다 작은 정수니까. 자, 그럼 B가 다음과 같이 구해졌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뭘 구해요? 정답이 A 차집합 B를 구하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인 거잖아요. 그럼 A 차집합 B는 결국 A에서 누굴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B를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A 1, 3, 5에서 B 2, 3, 4, 5가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빼주라는 거예요. 봤더니 이 3이라는 녀석이 B에 들어가니까 A에서 3을 뭐 해줘야 돼요?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B에 5가 A에도 들어있으니까 빼주시는 거예요. 결국 A는 뭐만 남더라? 그렇죠. 1만 남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 차집합 B의 정답을 구하면 얘의 정답은 뭐가 되겠다? 1이 되겠다.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2, 4, 6은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2, 4, 6은 누구 거예요? B 거예요. B. 이 B 거, 2, 4, 6은 B 거지 A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A에서 B를 빼주는 거니까 A 1, 3, 5에서 B 요 숫자가 들어가는 것들만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2, 4, 6은 없으니까 안 빼도 되는 거고, 이 3하고 5가 A에 있기 때문에 3하고 5를 A에서 빼주시니까 결국 뭐만 남더라? 1만 남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차집합 B를 구하면 1이 정답이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A에서 B를 빼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죠?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10번 문제는 뭐냐? 다음 벤 다이어그램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거기 그림에 빠진 게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그림 여기에 U자랑 각각 두 원에 A와 B를 좀 적어주세요. 여기 U와 A와 B를 먼저 좀 적어주세요. 거기 시험지에 빠져 있거든요.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적어주시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지금 틀린 것이 뭐 고를 게 없죠. 보기가 안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를 좀 알려드릴게요. 어떤 보기들이 나오고 그 보기에서 무엇이 틀렸는가, 어떤 걸 찾아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원소들이 이 집합 안에서 잘 배열이 되어 있는가를 물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4는 B에 무슨 기호예요? 속한다 이거죠. 속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4가 지금 B에 속해요? 맞죠? 그럼 이러면 맞는 거예요. 만약에 뭐 4가 뭐 A에 속했다 이러면요 틀리겠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질문은 이 각각의 원소들이 A에 있는지 B에 있는지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있는지 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어떤 걸 물어볼 거냐? 두 집합의 합집합을 물어볼 거예요. A 합집합 B를 물어볼 거예요. A 합집합 B는 뭐냐? A와 B를 뭐 하는 거예요? 합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A와 B를 합쳐야 되는 거니까 이 두 집합 안에 다 들어가겠죠? 결국 따라서 우리가 구한 정답은 1, 2, 3, 4, 5, 6, 7, 8 전부가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 6, 7, 8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그림에서 합집합이 맞냐, 맞게 구해져 있냐 그거를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집합을 물어보겠습니다. 교집합. 자, 교집합은 뭐예요? 이 A와 B의 이 공통인 부분, 여기 가운데 여기 공통으로 들어가는 요거 누구예요? 그렇죠? 이 공통인 부분 3하고 7이 맞냐?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도 물어볼 것이고, 네 번째는 아까 했던 여집합도 물어볼 거예요. 여집합. 여집합은 뭐예요? 전체에서 지금 A의 여집합이니까 전체에서 A, 이 A가 다 빼줘야겠죠. 뺀 나머지 그럼 누가 있어요? 4, 5, 8 전체에서 이 A를 빼야 되니까 4, 5, 8 그래서 여집합이 맞는지 물어볼 거고요. 다섯 번째 아까 했던 차집합을 물어볼 거예요. 차집합은 뭐예요? A 차집합 B는 A에서 B가 들어가는 것들을 뭐 해주자? 빼주자. 그럼 A에서 그리고 B가 들어가는 이 녀석을 다 빼야 되는데 어차피 4, 5, 8은 B 거니까 상관없고 누구만 빼주면 돼요. 그렇죠. 3하고 7을 빼니까 뭐만 남아요? 그렇죠. 1, 2, 6. A에서 이거 B가 들어가는 걸 싹 빼는 거예요. A에서 이 B가 들어가는 걸 싹 빼니까 1, 2, 6이 정답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10번 문제는 이렇게 5가지의 질문이 나올 거예요. 원소가 어디에 잘 들어있는가, 그 다음에 합집합은 맞게 구했는가, 그 다음에 교집합은 또 맞는가, 여집합, 차집합 이런 것들을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1부는 여기 10번까지 마치고요. 이따가 다음 동영상 2부 때는 또 뒷장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2부 뒷장 문제풀이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인데, 여러분 우리 명제와 명제가 아닌 것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명제가 되는 것과 명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참 또는 거짓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으면 명제고,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없으면 명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1번 2 플러스 루트 5는 실수이다. 그 참이죠. 참. 우리가 i가 없으면, 우리 i, 이거 i가 없으면 허수죠. 있으면 허수고 i가 없으면 다 모두 다 무슨 수다? 실수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i가 없으니까 실수가 맞죠. 그러니까 얘는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참인 명제. 자, 2번 x는 10보다 크다. 이거 우리가 x가 뭔지 아십니까?
x가 5인지 6인지 뭐 20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얘는 참 또는 거짓이 아니다. 명제가 아니에요. 얘는 명제가 아니에요.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계속 볼게요. 3번 대한민국의 수도는 부산이다. 거짓이죠. 그럼 거짓이면 명제가 아니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짓인 것 역시 명제예요. 명제. 거짓인 명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4번 독도는 일본의 섬이다. 얘도 뭐예요?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뭐예요? 거짓인 명제가 되겠다. 그래서 이 3번, 4번처럼 이렇게 거짓이 나오는 것도 역시 무엇이 될 수 있다? 명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거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5번 x가 3일 때 x 플러스 2는 5이다. x에다 3을 넣어봐요. 3 더하기 2는 5. 참인 명제가 되겠죠. 그래서 명제가 아닌 걸 찾으면 2번처럼 뭐 x 뭐 나왔는데 x에 대한 이런 5번처럼 x가 3일 때 이렇게 나오면 명제가 돼요. 근데 얘는 그냥 x만 나왔죠. 그럼 명제가 되지 않는다.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이제 전체 집합이 나오고 그 조건 P에 대한 진리 집합을 구하시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명제 문제에서는 일단 이 첫 번째 문장 중요합니다. 전체 집합이 중요해요. 전체 집합. 자, 전체가 지금 5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구해놓읍시다. 5보다 작은 자연수 뭐 있어요? 이제 1, 2, 3, 4. 그죠? 전체 집합이 그래서 1, 2, 3, 4가 있고, 이때 이 조건을 봐야 되는데, 이 조건이란 경우 봤더니 3x-4는 5보다 작다. 1차 부등식이네요. 그럼 우리 1차 부등식 어떻게 풉니까? 자, 3x는 그대로 냅두고 마이너스 4만 이항을 시켜줘야겠죠? 우변으로. 그러면 5 플러스 4가 되고, 얘를 계산해주고 보니까 결국 3x는 뭐보다 작아요? 9보다 작고, 따라서 이 9를 이 x 앞에 있는 숫자 3으로 나눠줘야겠죠? 따라서 x는 뭐보다 작다? 9를 3으로 나누니까 3보다 작다가 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진리집합이에요. 정답은 진리집합 P예요. 그럼 이 진리집합 P를 지금 x가 3보다 작은 것들인데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x가 3보다 작은 여기 전체가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여기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결국 이 1, 2, 3, 4 중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3보다 뭐야 된다? 작아야 된다 해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진리집합 P는 1, 2, 3, 4 중에 3보다 작은 거 뭐 있어요? 그렇죠? 2라고 2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2라고 2가 되겠다. 이 15번 문제는 이렇게 1차 부등식을 푸신 다음에 중요한 것이 x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요. x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이 값을 우리는 처음에 주어졌던 이 전체 집합 5보다 작은 자연수, 여기서는 1, 2, 3, 4인데 이 숫자 중에서 x가 뭐보다 작은 거? 3보다 작은 걸 찾아야 되니까 정답이 1하고 2.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이 진리집합 P는 조건 P의 진리집합이니까 P가 되는 거죠? P는 정답이 뭐와 보시겠다? 2라고 2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네, 반복해서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 1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는 전체 집합이 자연수 전체 집합일 때, 자, 이거 또 줄 의미가 될 거. 전체 집합 범위 나왔죠? 전체 집합이 뭐래요? 자연수 전체래요. 자연수. 우리는 정답을 자연수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다음 조건 P의 부정, not P의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다음 조건이 주어졌는데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을 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P의 부정이 뭐예요? not P가 되겠죠? 그럼 not P는 X가 지금 X가 5보다 크다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X는 5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부등식은 항상 이 같은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x가 5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으시면 되는데 결국 정답 not p의 진리집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not p의 진리집합이라는 것은 결국 x가 5보다 작거나 같은 자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야 돼요? 자연수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자연수 전체였으니까 자연수 전체 중에서 x가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결국 따라서 정답이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뭐 있어요? 1, 2, 3, 4, 5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다. 이해되셨어요? 이 조건이 나오고 그 조건을 부정합니다. 그냥 그 조건에 부정한 것의 범위를 전체 집합 어디예요? 자연수 전체이니까 5보다 작은 자연수는 따라서 1, 2, 3, 4,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 나중에 숫자만 바뀔 거니까 뭐 3보다 작다 하면 1, 2, 3, 뭐 4보다 작다 하면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을 말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거기 보시면 지금 빈칸이 없어요. 빈칸. 지금 우리 여기 주어진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 안에 빈칸이 있어야 되는데 빈칸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문제냐? 나중에 빈칸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내용 중에서. 결국 이 내용 전체 다 외우고 계시면 맞힐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있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 중간에 들어갈 말로 올바른 것은 그런 문제거든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외우려면 이 내용을 그냥 외우시려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 자, 거기 보시면 명제 P이면 Q이다 해서 두 조건 P, Q의 진리집합을 각각 P와 Q라고 할 때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거꾸로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명제 P이면 Q이다는 참이다라는 내용. 자, 우리 이거 그때 배웠던 건데 P이면 Q이다라는 이 조건이 참이 나왔어요. 참.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조건의 진리집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P의 진리집합은 P가 되겠고 Q의 진리집합은 Q가 될 텐데 그럼 결국 P가 Q의 무엇이 되겠냐를 할 때 부분집합이 되겠구나 라는 내용이에요. 왜냐?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P를 참이 되게 해주는 것이 누구도 참이 되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Q도 참이 되게 해줘야겠죠. 그러면 P를 참이 되게 해주는 집합 P가 Q를 참이 되게 해주는 거니까 이 Q 집합 안에 P의 정답이 Q 정답 안에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포함이 돼야 돼. 즉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P이면 Q이다. 거기 내용이 보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가 Q의 부분 집합인 거고 거꾸로 P가 그럼 Q의 부분 집합이 되면 이 명제가 무엇이 되겠다? 참이 되겠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막 수많은 내용이 있지만 특히 지금 제가 칠판에 적은 내용들이 있죠? 요 내용 중에서 아마 빈칸이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요 기호가 있죠? P가 Q이면 참이다? 그러면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P가 Q일 때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참이다. 요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겠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 내용 통째로 그냥 외워보세요. 근데 외우는 게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젠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1번입니다. 다음 집합 A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이다. 집합 A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자, A를 봤더니 X바 X는 10의 양의 약수. 이거를 우리가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자라고 했기 때문에 자, 보시면 똑같아요. 많이 했던 거죠. A는 자, 10의 양의 약수가 뭐가 있죠? 그죠? 10의 양의 약수는 1, 2, 5,
10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적으시면 정답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원소날법이라는 것은 어디 안에다가 정답을 적으셔야 되냐면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가 정답을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1번은 이 조건제시법을 원소날법으로 적으시되 꼭 항상 이 정답을 어디 안에다가 이 중괄호 안에다가 적으셔야지만 정답이 됩니다. 뭐 A는 할 때 요 A는 안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빨간색 글씨로 적은 것이 정답입니다. 중괄호 안에다가 이 우리 주어진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값을 적어 넣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그냥 1, 2, 5, 10만 적으시면 안 돼요. 중괄호 안에다가 적으셔야 되고 당연히 여기 나중에 시험에 숫자가 10이 바뀌어요. 뭐 나중에 뭐 8이라든지 9라든지 뭐 20이라든지 이 숫자는 바뀌니까 또 1, 2, 5, 10만 외워서 적지 마세요. 이 숫자의 약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니까 약수를 적되 중괄호 안에다가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1번 아시겠죠? 네, 이제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술형 2번입니다.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가 1, 2, 3, 4일 때 A의 여집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앞에서 했던 듯이 일단 먼저 전체 집합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 이하의 자연수, 여러분들 이하라는 것은 이 9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A 들어간다 했잖아요. 또 뭐 안 들어간다 하십니까? 9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구하면 1, 2, 3, 4, 5, 6, 7, 8, 9가 있습니다. 전체 집합을 구하게 되면 1, 2, 3, 4, 5, 6, 7, 8, 9의 요 내용이. 근데 이 안에 누가 있대요? 1, 2, 3, 4가 있대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뭘 구하래요? A의 여집합을 구하래요. A의 여집합. 그럼 결국 뭐예요? 이 전체 1부터 9까지 수 중에서 이 1, 2, 3, 4를 뭐 해줘야 돼요? 아까 했죠? 그렇죠. 빼주셔야 돼요. 1, 2, 3, 4를 빼주셔야 돼요. 그럼 결국 뭐가 남냐 할 때 5, 6, 7, 8, 9가 남는구나. 따라서 A의 여집합의 정답은 5, 6, 7, 8, 9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정답을 적으실 때 그냥 5, 6, 7, 8, 9만 적으시면 틀려요. 뭐 안에다가 그렇죠. 요거 중괄호 안에다가 5, 6, 7, 8, 9를 적으셔야지만 정답이 됩니다. 중괄호를 빼먹고 적으시면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은 항상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가 정답을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2번도 역시 그래서 쉽습니다. 전체 집합에서 이 부분 집합 A를 뺀 게 A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서술형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3번은 두 집합 A, B가 다음같이 주어졌을 때 교집합의 n 개수를 구하래. 교집합의 개수는 우리가 아까 앞에 객관식 7번 문제랑 동일하거든요. 이 앞에 있는 문제 객관식 7번이랑 똑같은데 이번에는 교집합입니다. 교집합은 결국 뭐냐? 똑같아요. A집합의 개수랑 A집합의 개수랑 B집합의 개수를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합친 것을 빼주시면 돼요. 이번엔 교집합은 합집합의 개수를 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A가 몇 개? 6개. B가 몇 개? 5개. 빼기 합집합 몇 개? 9개. 그러니까 따라서 정답이 몇이다? 2개다. 이게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정답이 2잖아요, 얘. 제가 이런 말까지 또 안 하긴 하는데 또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까 미리 말해드립니다. 아까 우리 서술형 1번하고 2번은 정답을 적을 때 이 중괄호 안에다 적었죠. 근데 얘를 또 정답 적는다고 이런 식으로 정답을 적으시면 얘는 오답이에요. 여기서 얘는 2라는 원수를 뜻하는 거지. 얘 n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개수. 그러니까 개수 몇 개냐? 그래서 2개다 해서 2라고 적어야지.
뭐 2를 여기다 이렇게 중괄호에다 이런 식으로 적는다. 서술형 3번은 얘는 이러면 틀려요. 서술형 3번을 이렇게 중괄호에 적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2면 2, 3이면 3 이런 식으로 정답을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서술형 3번은 똑같아요. A와 B를 더하신 다음에 합집한 만큼을 뭐 해주시면 된다? 빼주시면 되겠다. 생각보다 얘 역시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서술형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마지막 문제 서술형 4번 문제입니다. 자, 전체 집합이 자연수 전체 집합일 때 다음 조건의 진리 집합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먼저 똑같습니다. 항상 먼저 봐야 되는 게 이 전체 집합을 일단 보셔야 됩니다. 전체 집합. 자, 이번엔 전체 집합이 뭐래요? 자연수 전체라고 나왔죠. 자연수 전체. 그때 다음 조건에 진리 집합을 구하자. 그리고 이 조건 P에 해당하는 정답을 구하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조건 P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우리 여기 문제랑 여기 나오는 거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들은 여기 뭐냐 10이 작다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일단 이 부등호 방향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지우고 저처럼 이렇게 10쪽이 더 큰 쪽으로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놓고 풀겠습니다. 잘못 나왔어요. 인쇄 잘못됐어요. 10이 더 큰 쪽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자, 3x가 10하고 이 마이너스 3은 넘겨져야겠죠. 플러스 3이 되고, 결국 3x가 13보다 작고요. 결국 이 13을 누구로? 3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따라서 x는 3분의 13보다 작다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얘가 정답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럼 결국 이 x가 3분의 13보다 작은, 아까 뭐랬어요? 자연수, 즉 3분의 13보다 작은 자연수를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3분의 13이 대략적으로 얼마의 숫자예요? 3분의 13은 13을 3으로 나눠봐요. 3, 4, 12, 3, 3은 9. 3, 3은 9. 얘가 대충 4.33333이라는 숫자겠구나. 그럼 우리는 4.33333보다 작은 어떤 수? 자연수를 찾아줘야 되니까, 따라서 정답,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P, 또 이거 하면 또 이렇게 적을까봐 지워줄게. 정답,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진리집합 P는 4.33333보다 작은 어떤 수? 자연수이므로 4.33보다 작은 자연수 뭐 있어요? 1, 2, 3, 4까지. 그죠? 1, 2, 3, 4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항상 이 숫자보다 작은 자연수라는 거예요. 주어진 문제가 자연수예요. 그래서 대략적인 숫자를 여러분들이 구하신 다음에 그 숫자보다 작은 자연수를 적으실 때, 마찬가지예요. 1, 2, 3, 4를 적을 때 얘도 집합이기 때문에 중괄호 안에다가 1, 2, 3, 4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문제가 되겠고요. 한번 반복해서 이 강의를 듣다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잘 보시고요. 꼭 100점자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안녕.